오늘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보험 금융 소식들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힘들이 내 금융 생활의 규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네, 맞아요. 이게 그냥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뉴스가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실손보험료가 왜 오르는지, 자율주행차가 사고 내면 누가 책임지는지, 이런 질문들 뒤에는 사실 위험과 책임의 무게가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나,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흐름을 한번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큰 흐름, 바로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소식부터 좀 심각한데요. 요즘 독감 정말 난리잖아요. 네, 정말 심각하죠. 이것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 비싼 비급여 주사 처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작년보다 무려 235%나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상반기 손해율이 119%까지 치솟았다는데 이거 뭐 그냥 적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아주 심각한 적자죠. 손해율 119%라는 게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여러분께 보험료로 100원을 받고요. 보험금으로 119원을 내줬다는 뜻이거든요. 와, 땅 파서 사사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일부 병원이 다른 곳보다 치료비를 막 9배나 비싸게 받는 이런 소수의 과잉 진료가 전치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평범한 가입자들은 아니 왜 일부 사람들 때문에 내 보험료가 계속 올라야 하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국 모든 가입자에게 부담이 넘어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 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그거예요.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직접 내는 돈, 이걸 자기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30%에서 한 50%까지 올리자는 겁니다.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좀 막아보자는 거군요. 네, 그런 취지인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잠깐만요. 그 딜레마라는 게 혹시 정말 아파서 비급여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져 버리는 부작용,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 딜레마예요. 아니 이건 선량한 가입자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잉 진료를 막으려다가 정작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죠.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고요.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악용하는 소수를 막으면서 동시에 선량한 다수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민간 구급차 업체 10곳 중 6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는 소수도 있었어요. 미토기를 조작해서 요금을 부풀린다니. 아,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사람이 아프고 위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뭐 무법천지 수준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몇몇 업체의 비리를 넘어서요. 아까 이야기한 실손보험 문제랑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 또 연결이 되나요? 네. 이렇게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 중 상당수가 실손보험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럼 그 비용은 또다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 구멍이 나면 결국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서 그걸 메워야 하는 거죠. 듣고 보니 이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지금 유독 더 심해지는 걸까요? 그냥 일부 사람들의 도덕성 문제일까요? 아니면 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걸 최근에 나온 고용 한파 소식과 연결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용 한파요? 네,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0.43개에 불과하다는 소식 보셨죠? 이게 IMF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사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더 절박해지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더 쉽게 빠지거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러니까 실손보험 누수, 구급차 비리, 그리고 최악의 고용난이 결국 경제적 압박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섬뜩한 연결고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구급차 이용할 때 영수증 꼭 챙겨라 이런 개인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이런 외부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겁니다.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압박이 기존 시스템을 흔드는 동안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험과 책임 문제를 만들어내는 힘도 있죠. 바로 기술입니다. 두 번째 흐름, 기술이 새로 쓰는 위험의 규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7년이면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 4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생각만 해도 신기한데 당장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만약 이 차가 사고를 내면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죠? 그게 바로 책임의 공백 문제입니다. 현재 보험은 철저히 사람 운전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레벨 4 자율주행에서는 운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즉 자동차 제조사가 됩니다. 따라서 책임의 무게추도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넘어가야 하는 거죠. 이미 영국이나 독일은 관련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제 자동차 보험료는 싸지고 대신 자동차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건가요? 제조사가 모든 차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할 테니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현대차나 테슬라가 아예 자동차 보험을 만들어서 차량 묶어 파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보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개인의 운전 습관이 아니라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력이나 해킹 방어 능력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래서 차량에 안전관리자 탑승을 의무화하거나 사고 시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만약 그 자율주행차가 해킹을 당해서 사고가 났다면요? 그건 제조사 잘못인가요? 아니면 해커를 못 막은 국가의 책임인가요? 와, 책임 소재가 정말 복잡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이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위험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최근 쿠팡이나 LGU 플러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도 맞닿아 있어요. 아, 개인정보 유출이요? 네, 내 정보가 유출돼서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정교한 사기 수법에 당한 나 자신의 선택으로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 기업은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말 답답한 문제죠. 유출된 제 이름, 연락처, 주소 같은 정보들이 사기꾼들 손에 들어가면 저를 공격하기 위한 맞춤형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공공기관인 것처럼 교묘하게 접근하는데 이걸 개인이 전부 알아채고 방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값습니다. 네, 해커들은 유출된 정보들을 조합해서 고객님 최근 5호에서 구매하신 물품 배송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출처 불명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라는 원론적인 조언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된 거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책임의 소재는 점점 더 흐릿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든 개인정보 유출이든 기술이 만든 위험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시스템은 압박받고 기술은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고 듣다 보니 개인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은 자료들 속에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소비자가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힌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흐름, 소비자 다시 똑똑해질 시간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보험 상담 경험으로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계사가 상품 설명은 안 하고 계속 질문만 던져서 결국 제가 제 입으로 이 보험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말하게 만들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하하, 전형적인 질문 기반 세일즈 전략에 제대로 들어가셨네요. 그게 바로 고객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기술입니다. 기술이었군요, 그게. 네, 보통 3단계로 진행되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같은 긍정적인 질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만약 갑자기 아프면 가족들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니즈 환기 질문으로 불안감을 자극한 뒤에 이 정도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라는 동의 질문으로 쐐기를 박는 방식입니다. 와, 완전 공식이네요. 제가 겪었던 거랑 똑같아요. 심지어 제가 뭘 물어보면 바로 답을 안 해주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네, 그건 신뢰를 쌓는 재질문 기술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판매 전략의 흐름을 미리 알고 상담에 임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불필요한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이 플레이북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는 요즘 손해보험사들이 경쟁하는 암 주요 치료비 담보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 요즘 정말 치열하죠. 언뜻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설계사가 추천하는 대로 가입하기 쉽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는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 치료비 한도를 600만 원까지 높여서 큰 병원 관리를 대비하는 분께 유리하고요. 반면에 NH농협손보는 1만 병원 한도를 높여서 동네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맞을 수 있죠. 아, 그렇게 차이가 있군요. 네, 또 DB손보나 KB손보처럼 과거 병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간편보험에서 보험금을 깎는 감액 기간을 없애주는 곳도 있고요. 내가 어떤 병원을 이용할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판매자의 질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결국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네요.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라는 판결 소식이 흥미로웠어요. 네, 그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왜 사고가 났는지를 중요하게 봤다는 점입니다. 무면허라는 사실 자체는 잘못지지만 그 원인이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운전 미숙이었다면 치료받을 권리까지 박탈하는 건 과하다고 선을 그어준 셈이죠. 아하. 또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를 올리는 건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실체가 같다면 불합리한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판례와 결정들을 알아두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내 권리를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심지어는 내 자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까지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과 한국컴패션이 함께한다는 유산기부 소식도 그런 맥락에서 인상 깊었어요. 네, 새로운 방식이죠. 종신보험금이나 신탁의 수혜자를 기부단체로 지정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복잡한 절차 없이 내 뜻대로 나눔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개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정확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보면 경제적 압박은 기존 보험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기술의 발전은 책임의 개념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결국 아는 것이 우리 소비자가 스스로를 지킬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네요. 반대로 자율주행 같은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법과 보험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와 숙제를 던져주죠. 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 변화로 인해 기존에 누군가 지고 있던 책임과 위험이 혹시 나에게로 넘어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 아마 더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을 겁니다.